자, 여기 좀 보시게요.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다른 데는 박수 치고 그러는데 박수 한번 치십시오. 처음 뵙겠습니다. 좀 쑥스럽네. 이렇게. 여러분들 갑자기 우리 개론쌤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제 새로운 개론쌤은 어떨까?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예, 접니다. 좀. 아, 그런가요? 그러시구나. 이렇게. 여기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저하고 비슷해요? 비슷합니까? 그러구나. 이제 매주 사진이 더 나아요? 아, 그렇구나. 요거는 사진이 아니라 그림입니다. 그림. 그렇지? 매주 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저하고 이제, 눈인사는 다 했으니까 우리 이제 개론 공부 해봐야 되잖아요. 저하고 앞으로 한 6개월 동안, 10월달까지는 6개월이잖아요. 그러면 6개월 동안 저하고 부동산 개론 공부할 건데, 요걸로 할 겁니다. 요거. 대부분의 학원이 5, 6월달부터는 여기 이제 요약 정리집부터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요약 정리집이 아니라, 여기는 필수서 뭐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 기본서가 있고 요약집이 있고 뭐 필수서가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 필수서라는 개념은 요약 정리집보다는 좀 더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 정리집은 기본서를 그냥 요약해 놓은 거고, 필수서는 요약 정리집을 좀 더 요약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만 좀 요약했다. 이 정도로. 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를 시험 볼 때까지 이제 몇 번 보냐면 10번 보십시오. 10번. 근데 10번 안 빠집니다. 제가 지금 21년째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한 번도 이거 10번 봤다는 사람을 딱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0번 안 봐도 합격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몇 점 맞는 시험입니까? 60점 맞는 시험입니다. 60점 맞는 시험이라고요. 그럼 제가 몇 가지만 당부 들어보고 이제 수업할 건데, 자, 60점 맞는 시험이니까 여러분과 제가 부동산학을 공부합니까? 시험 공부합니까? 그렇죠. 시험 공부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이 시험 공부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부동산학을 공부해버리면 그러면 떨어집니다. 부동산학을 공부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부동산학을 공부하면 민법에서 점수가 안 나와서 떨어지는 거야. 왜? 부동산학만 가지고도 1년 내내 공부해도 60점 못 맞으니까 그래요. 우리는 부동산학 개론을 공부하는 거고, 부동산학도 아니고 개론을 공부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개론 중에서 시험 공부한다는 거. 시험 공부는 60점 맞는 시험을 한다는 거, 공부한다는 거. 이제, 자, 이런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개발권. 자, 개발권 양도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단 말이에요. 좋아요. 그러면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개발권 양도제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 그래요. 좋아. 잘하셨습니다. 개발권 양도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양도한다. 개발.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제가 처음 뵀는데 미안합니다.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개발권 양도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서 시행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발권 양도제를 공부하는데, 우리가 부동산학을 공부하면 개발권 양도제에 대해서 쏙쏙들이 다 공부하셔야 돼요. 그럼 이 개발권 양도제만 가지고도 4시간, 10시간 정도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시험 공부하잖아요. 그럼 개발권 양도제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우리나라에 시행하는가 시행하지 않는가를 가장 많이 물어봤어요. 5번 물어봤습니다. 이 개발권 양도제가 단독 문제로, 단독 문제라는 소리는 다음은 개발권 양도제에 관한 설명이다. 그래서 지문 5개가 전부 다 개발권 양도제에 관한 지문만 나오는 거야. 여기 이제 단독 문제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수업 시간에 단독 문제 지문 이런 말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독 문제는 그것만 물어보는 거, 탄력성만 물어보는 거, 이게 단독 문제입니다. 그럼 개발권 양도제가 우리 시험이 지금 여러분이 34회인데 40년 됐습니다. 왜 40년 됐냐면, 초창기 시험 1회, 2회 때는 매년 보는 게 아니라 2년에 한 번씩 봤어요. 그래서 40년 됐는데, 개발권 양도제는 우리 시험이 40년 동안 단독 문제 2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초창기는 나오도 안 했어요. 그건 17회 뭐 이물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럼 이제 앞에 빼버리면 20년 동안 단독 문제는 2번, 10년에 한 번, 그 20년 동안 단독 문제 2번 나오고, 지문은 자주 나와요. 근데 지문 잘 나오는데 뭐가 잘 나오냐? 시행하십니까? 시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시행하지 않는 거, 그래서 답이 개발권 양도제가 2번 답이 됐어요. 그렇게 공부하는 거야. 그게 시험 공부입니다. 의미하셨죠? 예.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조금 이제 5, 6월 달, 7, 8월 달
두 번에 걸쳐서 이거 공부하고 9월 달에는 여러분들은 이거 계속 보고 저는 9월 달에 이거 보지 않고 이제 수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시험 볼 때까지 이걸 보셔야 돼. 여러분들은 저는 여러분하고 수업은 5, 6월 달, 7, 8월 달 딱 두 번에 걸쳐서 하고 그러면 요걸 여러분이 전부 다 알고 갔다. 시험장에 이거 전부 다 알고 갈 것 같아요? 다 모르고 갑니다. 이거 전부 다 시험장에 알고 갔다. 그러면 떨어집니다. 이거 다 알고 가면 왜 떨어지냐면 민법을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알고 갔는데 그래서 떨어졌다. 민법 공부 열심히 하고 이것도 다 알고 갔는데 떨어졌다. 그것을 기적이라고 그래. 기적. 그러니까 이거 다 알고 가면 떨어질 일은 없지만 민법을 공부한다는 하에서 민법 60점 맞고 그다음에 이거 다 공부했다. 근데 떨어졌다. 그것을 기적이라 한다니까요. 그럼 이거 다 알고 가는 것도 기적이고 이거 다 알고 가서 떨어진 것도 기적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 있는 거 제가 중요하다는 거 수업 시간에 별표 3개만 이렇게 켤 거라고 그것만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됐어요. 여러분들 갑자기 긴장하는데 긴장할 거 없습니다. 평상시 하던 대로. 좀 있으면 졸고 하품도 하고 핸드폰 내서 핸드폰도 하고 이렇게 하시게.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예.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그렇죠. 자, 됐습니다. 저하고 처음 공부할 때는 이제 반복이라고 읽어요. 앞으로는 반복이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제가 쓸 때는 반복이라고 썼지만 여러분들 뭐요? 합격. 그러니까 반복이 합격입니다. 60점 맞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오기 전에 탄력성이란 말을 알았을까요? 몰랐었죠. 탄력성에 대해서 몰랐잖아요. 여기 와서 탄력성 알잖아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그 다음에 수요가 증가하면 왼손으로 올려라, 오른손으로 올려라 했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수업 시간에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 왼손 올리세요? 오른손 올리세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손 올리지 마세요. 그럽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아직도 안 잡혔을 건데, 탄력성을 처음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 탄력성, 알게 된다고. 그게 이제 반복하는 겁니다. 제가 수업을 5, 6월 달 하고 7, 8월 달 할 건데, 그럼 5, 6월 달의 탄력성과 7, 8월 달의 탄력성이 같을까 다를까? 같아요. 같습니다. 다만 5, 6월 달에는 탄력성에 대해서 탄력까지, 7, 8월 달은 탄력성까지 다 이제 7, 8월 달 가면 다 전부 다 탄력성에 대해서 모든 것을 여러분께 다 알려주고 처음부터 다 알려주면 여러분들 포화 상태. 그래서 너무너무 많이 들어오면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 납니다. 천천히 여기 쭉 올라가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말했는데 두 가지요. 60점 맞는 시험 공부한다. 그 다음에 계속 반복한다. 되셨죠? 이렇게. 자, 이제 공부 시작해 볼 건데 요거는 5, 6월 달에 하고 7, 8월 달에 할 거니까 5, 6월 달에 여기 있는 내용을 전부 다 하지 않는다. 그러면 5, 6월 달에 하지 않는 내용은 7, 8월 달에 반영한다. 그럼 5, 6월 달에는 중요한 내용 하고 7, 8월 달에도 중요한 내용을 하지만 안 했던 내용을 여기다 포함시키고 그러니까 이 책은 5, 6월, 7, 8월 다 됐을 때 넉 달 동안 두 번 저에게 수업 들었을 때 이게 다 완성된다. 의미하셨죠? 그렇게 할 겁니다. 긴장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별표 3개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 별표 3개의 의미는 최근 10년 동안 7번 이상 출제했던 것을 별표 3개라고 할 겁니다. 그 별표 3개짜리 말고 가도 합격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민법을 60점 이상 맞는다고 가정했을 때. 됐지요? 네, 자, 공부 시작합니다. 자, 책을 보면 군데군데 기출지문이라고 나오고 그 기출지문은 뒤쪽에 OX 해설까지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책을 볼 때 단원이 끝난 무렵에 기출지문을 제가 해놨어요. 자, 책을 일단 몇 페이지 가냐면 17쪽으로 가볼게요. 17쪽. 책 17쪽으로 갑시다. 새 책 받으니까 좋아요? 네. 좋은 게 아니라 부담스러운 거지. 이거 공부해야 되니까. 자, 좋아요. 좋습니다. 자, 17쪽으로 갔더니 뭐라고 나냐면 기출지문이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서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의 특성, 기출지문, 최근에 출제했던 거. 이 기출지문이 가장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기출문제 수업했죠? 그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야. 시험 볼 때까지 기출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17페이지 이제 기출지문이 있고, 그 17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가면 부동산학 개론, 핵심 속속 뭐라고 해서 필수서. 이제 필수서, 요약정리보다 더 요약해놓은 거 필수서 이것만 알고 가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 17페이지에 OX
그 OX가 어디 있냐면 저 뒤쪽 가면 기출지문 OX 제가 답을 해놨습니다. 자, 몇 페이지? 172쪽일 겁니다. 172쪽 가볼게요. 172쪽. 172쪽 가면 기출지문 정답 및 해설 나왔습니까? 옳은 지문은 제가 해석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지문만 저 해설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책 몇 페이지? 4페이지를 펴시게요. 4페이지. 자, 이제 첫날인데 졸면 제가 여러분들 첫날인데 여러분이 졸고 있으면 제가 오랫동안 기억이 남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저분은 첫날부터 졸았다 뭐 이렇게 자, 갈 겁니다. 이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대요. 5, 6월 달에는 9주가 들었는데 근데 한 주는 계산 문제만 풀 거라고 이렇게 그럼 8주에 그래서 이론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가봅시다. 자, 오늘은 부동산학 총론을 공부할 건데 부동산학은 총 몇 개의 편이 되냐면 이제 일반적으로 8개 편입니다. 1편 총론, 2편은 뭘까요? 여러분 눈빛이 그러네. 나 보지 말고 물어봐야 되네요. 질문할 때 나 보지 말고 질문해 그러네요. 2편은 경제론, 여러분이 좋아했던 수요 공급 탄력성, 오른손을 올려라, 왼손을 올려라. 그게 경제론입니다. 그럼 경제론 끝나고 나면 뭘 배웠습니까? 그렇죠. 시장론. 시장론에서는 효율적 시장이 어떻고, 뭐 빵빵한 시장이 어떻고, 그 다음에 주거분리, 그 다음에 뭐 주택 이용화 현상,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나왔어요. 지대, 입지, 도시 공간 구조. 그거 끝나고 나서 제 4편이 뭐였습니까? 정책. 정부가 시장에 개발한 거,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이런 거 공부했을 거예요. 그러면 정책 끝나고 나서 뭐였습니까? 투자론.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투자론, 순영가가 어떻고, 그거 끝나고 나서 돈 빌려야 되잖아요. 금융론, 그다음에 개발관리, 마케팅, 그리고 감정평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은 총론. 그럼 총론 공부할 건데 아직도 적응 안 됩니까? 왜요? 제가 영어로 말하는 게 아니죠? 뭐 적응됐잖아요, 이제. 그럼 총론에서는 몇 가지를 배우냐면 총 4가지를 배울 겁니다. 부동산에게 체계라는 걸 배울 거예요. 이 체계에서는 부동산에게 정의, 성격, 연구 대상, 뭐 부동산의 분류 이렇게 배울 건데, 자, 두 번째는 뭘 배우냐면 부동산의 개념. 그러니까 부동산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 많이 들었잖아요. 세 번째 부동산의 분류, 토지의 분류, 주택의 분류. 토지의 분류는 토지의 영어. 그러면 이 부동산의 분류에서 토지의 분류와 주택의 분류 중에서 어떤 게 시험에 잘 나옵니까? 토지의 분류. 토지의 분류는 매년 나와요. 주택의 분류는 한 3년에 한 번씩, 4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럼 토지의 분류는 매년 시험에 나온다. 토지의 분류가 택지, 부지, 후보지, 이행지 이런 거. 이게 토지 분류입니다. 자, 네 번째가 부동산의 특성. 부동산의 특성,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기억납니까? 그렇게 이게 부동산학 총론의 구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전부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시험 공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요 4개 파트 중에서 매년 최근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온 파트가 있어요. 뭐 같아요? 특성. 부동산의 특성은 최근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특성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부동산학 총론 이걸 공부하고 가는데 이제 시험 보러 가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 그럼 딱 하나만 공부하고 간다. 그러면 특성 공부해. 특성. 나 1번 부동산학의 체계를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면 공부를 잘못한 겁니다. 체계는 최근에 거의 시험에 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이 1번 타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개념, 분류, 특성 요 3개 파트가 출제될 건데 개념은 10년에 한 6번 내지 7번 출제합니다. 매년 출제하지 않아요. 이 분류는 최근에 한 10년 동안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특성은 우리 시험에서 40년 동안 딱 한 번 안 나오고 매번 출제하는 거예요. 매번. 그다음에 부동산학 개론을 공부하다 보면 특자 들어간 게 있어요. 특자. 타이틀에 특자 들어간 게 있다고. 타이틀에 특자 들어간 게 하나 나왔잖아요. 부동산의 특성. 이거. 그럼 매번 시험에 출제하죠. 혹시 부동산학 개론을 배우면서 타이틀에 특자 들어간 것도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막연하죠? 부동산의 특성, 부동산 시장의 특성, 수요 공급 조절이 곤란하여 단기적으로 왜곡된다, 지역적으로 형성된다, 불안정적인 시장이다. 기억나시죠? 특자 들어갔잖아요. 거의 매년 시험에 나오죠. 자, 특자 들어간 것은 시험에 나온다. 또 특자 들어간 게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 그러니까 타이틀에 특자 들어가면 시험에 자주 출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4개 파트를 배울 건데 요 4개 파트 요약 정립에 있는 거 5, 6월달 과정에서 오늘 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가장 먼저 책에 볼게요. 책에 부동산의 책에 4페이지. 자, 책에 볼 겁시다. 예? 그럼 부동산학의 책의 4페이지인데 이 책에서는 가장 먼저 뭘 배우냐면 우리가 부동산학을 배우니까 부동산학이 무엇인가 부동산학의 개념 나올 거라고 개념. 이 책에서는 8가지 사항을 배울 건데요. 이 책에는 17회부터 어떻게 했냐면 여기 우리 부동산학이 시험에 출제할 때 중구난방으로 출제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 부동산학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부동산학 개론이 과연 어디까지 출제해야 되는가 범위, 깊이 이게 중구난방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애는 감정평가에서 13문제를 출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그 다음에 너무 깊은 내용도 내고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학은 이렇게 출제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 줬죠. 목차. 그럼 출제 목차를 보면 여기 책에 있죠. 책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체계를 줬는데 그 체계에서 첫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부터예요. 부동산의 개념부터. 개념, 분류, 특성. 개념부터 시험에 출제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근데 이 책에 있죠. 그럼 국토교통부에서 이 책에는 시험에 출제하기로 약속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시험에 등장을 해요. 의미하셨죠? 그래서 시험에 등장하니까 이 책에는 민법으로 보면 총론이에요. 총론이 쉽든가요? 어렵든가요? 어렵잖아요. 총칙. 민법 총칙 어렵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총론에 총칙에 해당되는 겁니다. 추상적이야. 민법 총칙은 물권에 비해서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워. 추상적인 거 어렵다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상적이에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전부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험에서 자주 나왔던 것만 몇 가지만 공부할 거예요. 그게 이제 8가지입니다. 8가지 자주 나왔던 게. 자, 그럼 첫 번째. 긴장 푸시고요. 첫 번째 부동산학의 정의. 부동산학을 배우니까 부동산학이 뭔가 알아야 되잖아요. 정의. 이 부동산학의 정의 시험에 5번인가 출제합니다. 자, 그런데 한 번도 틀린 말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럼 외운다 안 외운다? 안 외웁니다. 부동산학의 정의가 이렇게 나왔어요. 부동산학이란 부동산활동의 능률의 원리 및 그 응용기술을 개척하는 종합과학을 응용과학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걸로 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하고 한 번 읽었잖아요. 제가 읽었으니까 여러분도 읽었다고. 그러면 이거는 시험에 출제된다 하더라도 틀린 말 만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읽을 필요 없고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제 말을 믿어도 돼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요약 정의를 보면 무슨 설명이 나와요. 인간이 부동산을 어떻게 나오죠?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거 필요 없고 거기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인간이 부동산을 했고 그 행위라고 옆에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 원리, 응용기술, 개척하는 종합 응용과학 나왔죠? 그거 마시면 돼. 거기 뭐 그림에 보면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어쩌고저쩌고 나왔잖아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이게 이제 부동산학의 개념 정의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부동산학의 성격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부동산학의 성격이 나옵니다. 부동산학은 종합 응용과학이다. 이게 성격인데 정의는 별 의미가 없고 이 성격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학의 성격. 여러분이 봤을 때 저의 성격은 어떨 것 같아요? 난폭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격이란 거 아시죠? 의미? 성격. 그러니까 부동산학의 성격은 한마디로 말하면 종합 응용과학인데 이걸 펼쳐보면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한다고. 경험과학, 규범과학, 응용과학, 사회과학, 종합과학 그래요. 그럼 이제 시험에서 이 경험과학이 무슨 뜻입니까?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본다고. 경험과학이 무슨 말입니까?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 부동산학은 경험과학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OX. O라고. 부동산학은 경험과학이야. 시험은 그렇게 내요. 경험과학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험과학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내는 것은 그것은 부동산학이라 국어시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지 않고 부동산학은 경험과학이다. 이걸로 끝이야. 그냥 우리에게는. 그다음에 규범과학이 무슨 뜻인가 안 내. 응용과학, 사회과학, 종합과학입니다. 혹시 이 종합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복합. 2개 이상이 결합되면 종합 그렇다고. 그러니까 부동산학을 배우면 여러분 부동산학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몰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죠. 부동산학이 왜 어렵냐면 짬뽕도 있으니까 어려워요. 짜증난다고. 경제학을 배우다가 갑자기 경영학이 나오고 감정평가가 나오고 그게 종합과학이라는 소리야. 종합됐다, 결합됐다 이런 뜻이라고. 자, 요거 이제 한번 쭉
봤습니다. 이걸 외우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에게 정의는 안 중요하고 성격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체계가 시험에 나오면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성격입니다. 이 성격이 가장 많이 나와요. 부동산의 성격. 그러니까 부동산의 성격은 경험, 규범, 응용, 사회, 종합인데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러면 반대되는 게 있어요. 부동산학에 해당되지 않는 게 있다고. 이걸 외우셔야 돼요. 부동산학은 추상적 학문입니까? 아닌데요.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입니까? 아닌데요. 부동산학은 자연과학입니까? 아닌데요. 부동산학은 가상적 학문입니까? 아닌데요.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머리 따서 외우는 거라고. 추, 순, 자가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 저하고 만나서 가장 먼저 부동산학은 뭐가 아니다? 추순자가 아니다. 이게 시험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학을 공부한다. 그러면 여기 경험과학이 무슨 말인가, 규범과학이 무슨 말인가, 그걸 다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건 필요 없어요.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럼 시험에 나오면 부동산학은 자연과학입니까? 사회과학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부동산학은 뭐다? 사회과학이다. 그러면 돼요. 그럼 사회과학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봐. 우리 시험에서 부동산학 개론에서 사회과학이 무슨 뜻입니까? 이걸 낸다. 절대 내지 않습니다. 선생님 내면 어떻게? 제가 손목을 건다. 안 나와. 그렇게 안 나온다. 그냥 사회과학이다. 그러면 끝난다고. 그럼 이제 참고적으로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이 있는데, 그럼 이제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의미, 참고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비가 오면 오늘 오후에 비 온다잖아요. 비가 오고 내일 또 비가 오고 꽃이 피고 날씨는 더워지고 수험생들은 지쳐가고 그럼 공부는 안 돼 있는데 짜증이 나고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봄이 끝나고 여름이 되고 여름이 끝나면 낙엽이 지고 가을이 되고 눈이 오고 이게 자연현상이야. 이걸 연구하는 게 자연과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책 보면 언제 낙엽 떨어지고 언제 비 오고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자연과학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이거는 뭘까요? 인구가 증가하면 부동산 수요는 증가하고 그래서 수요곡선이 우측 이동하고 가격이 상승하고 요거 배우죠 우리가. 이게 사회현상이거든. 그럼 사회현상을 공부하는 게 사회과학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자연과학입니까? 사회과학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면 사회과학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철학. 자, 철학하고 부동산학을 비교해 볼게요. 철학은 순수과학입니다. 근데 부동산학은 여러 가지가 결합됐어요. 응용과학이다. 그렇게 한다고. 응용. 그러니까 경제학, 회계학, 경영학 다 응용한 게 응용과학이야. 그게 부동산학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억할 것은 부동산학은 뭐가 아니다? 추순자가 아니다. 요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현실적인 학문이야. 부동산학은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올라가고 요거 매우 현실적인 학문을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문이지 추상적이고 가상적인 학문이 아니다는 거야. 그럼 자 마무리. 제가 계속하면 안 되니까 부동산학은 뭐가 아니다? 추순자가 아니다. 이 중에서 여기 순수과학과 자연과학 요 두 개가 시험에 잘 나오지 추상적과 가상적은 상대적으로 출제 비중이 떨어집니다. 그럼 이것만 하시면 돼요. 어떻게 출제하냐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입니까? 자연과학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시험은.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 사회과학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또 하나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입니까? 순수과학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응용과학이 무슨 말인지 순수과학인지 무슨 말인지 그거 우리 알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무슨 과학이다? 응용과학이다. 이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하나 됐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부동산학의 성격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학 또는 부동산의 3대 측면. 3대 측면은 이거 많이 배웠죠?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걸 3대 측면이라고 그래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요즘 기술적을 물리적이란 말로 잘 나옵니다. 요즘은 기술적이란 말보다는 물리적이란 말이 잘 나오고 있는 거야. 자, 그럼 물리적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 보지 말고 질문하니까요. 물리적이란 말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는 물리적이야. 그럼 여러분이 저를 봤을 때 지금 있는 그대로 봐봐요. 있는 그대로. 그럼 배가 약간 나왔다 안 나왔다. 뭐 코는 어떻게 생겼다.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물리적입니다. 그걸 이제 물리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시험은 물리적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거 내지 않아요. 내지 않고 물리적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럼 법률적이란 말 알잖아요. 경제적이란 말 알고. 그러니까 부동산에게 3대 측면, 부동산의 3대 측면이 우리가 법경기라고 한단 말이에요. 법경기.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내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그럼 이걸 내는 게 아니라 이 세 개를 결합하면 하나만 있으면 개별이라고 그래. 하나만 있으면 우리가 개별, 개인 그러잖아요.
조금만 함으로 운반하는 차가 그 개별 용달 봤죠? 그 개별이 딱 하나만 있다면 개별이란 말은 하나만 있으면 개별이고 두 개 이상이 결합되면 복합이라고 그래요. 복합. 그러면 부동산학의 3대 측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학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 말이야. 그럼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라고.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렇게 이걸 3대 측면이라고 그래. 그러면 자 20년 전으로 갈게요. 20년 전에 우리 시험은 뭐라 그러냐면 부동산학의 3대 측면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법경기 20년 전에는 그렇게 냈단 말이야. 지금 그렇게 낸다 안 낸다? 안 내. 안 낸다고. 요 세 개를 결합하면 뭐라 한다? 복합 개념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복합 개념. 자, 여기다 써볼게요. 요 세 개를 결합합니다. 요 세 개를 결합하면 이걸 복합이라고 해요.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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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칠판에 복합하고 똑같은 말이 어디 있었습니까? 종합. 종합하고 복합이 같은 말입니다. 하나만 있으면 개별, 두 개 이상이 결합되면 복합. 이렇게. 자, 이게 복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시험은 부동산학의 3대 측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내잖아요. 그러면 25회 때 시험으로 가볼게요. 25회 때. 25회 때 시험 문제 가봅시다. 그럼 3대 측면이 복합인데 이 복합의 의미가 이런 뜻이에요. 부동산학과 관련된 모든 내용은 복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 복합의 의미라고. 갑자기 분위기 이상해졌네요. 어려워졌습니까? 이 사회가 응용과까지는 좋았는데 여기서 갑자기 어려워졌네. 이렇게 제가 칠판으로 쓰는 순간 여러분이 힘들어진가 봐. 이렇게. 그럼 25회 때 자 다시요. 저를 슬프게 하지 마세요. 부동산학과 관련된 모든 내용은 복합 개념으로 되어 있는 거야. 3대 측면 세 가지로 법경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25회 때 이제 요거 관련해서 최근에는 법경기 내지 않고 약간 변형시켜 낸단 말이에요. 자,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타당성 분석. 그럼 이 타당성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자, 시험지문 가봅시다. 25회 때 시험지문. 다시.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것은 복합 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법률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기술적 타당성 분석이 있다. OX. 오잖아요. 부동산하고 관련된 것은 전부 다 세 가지로. 그러니까 타당성 분석이라는 거 있는데 타당성 분석을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타당성 분석이라는 게 있다. 그 타당성 분석은 몇 가지로? 세 가지로. 법률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기술적 타당성 분석이 있다. 그게 25회 때 시험 지문입니다. 그럼 요 25회 때 이 시험 지문은 이걸 낸 거라고요. 부동산학의 3대 측면을 낸 거라고. 여러분이 지금 부동산학이 이렇게 공부가 지금 40년, 부동산학 개론이 40년 출제했는데 지금 이거 부동산학의 3대 측면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렇게 낸다 안 낸다? 안 낸다는 소리야. 응용해서 내지. 자, 26회 때 시험으로 갑니다. 26회 때 부동산 관리 있습니까? 관리? 개발, 관리, 마케팅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관리, 그 부동산 관리는 자, 26회 때 시험 지문으로 가면 26회 때 부동산 관리는 법률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 복합 개념의 관리로 되어 있다. OX? 그게 시험 지문입니다. 의미하셨죠? 됐어, 이제. 그럼 이 화면에서 기억할 것은 부동산학의 성격, 추순자가 아니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뭐 3대 측면이야. 이미 아는 거고. 자, 이제요. 자,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우리가 부동산학을 공부하는데 무엇을 공부합니까? 그 말이야. 저 연구 대상은 여러분과 제가 부동산학을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연구가 공부야, 공부. 그럼 여러분과 제가 부동산학을 공부하는데 뭘 공부합니까? 그랬더니 이 책을 공부합니다. 그러면 그게 아니고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뭘 공부하냐? 물론 책에서 공부하죠. 책에서 공부하는 거지. 책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책에서 공부하는 거지. 그러니까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자체냐 아니냐 그거야.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자체를 공부하는 것은 토지가 부동산이죠. 그럼 토지를 공부한다. 그러면 부동산학이 토지 자체를 공부한다. 그러면 그것은 부동산학이 아니야. 토지 자체를 공부하는 것은 부동산학이 아니라 뭐야? 지질학이야. 지질학. 그러니까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학은 뭘 공부합니까? 그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부동산학을 6개월 배웠는데 그 부동산학에서 토질이 어떻고 토양이 어떻고 뭐 지질이 어떻고 지진이 어떻고 이런 거 배워서 안 배워? 안 배워요. 안 배우고 유효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성 우측이동하고 가격이 어떻게 되고 이거 배운단 말이야. 투기적 현상이 발생하면 정부가 세금 가지고 투기를 억제하고 어느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어서 투기를 억제하고 이런 거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학은 부동산 자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즉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가 현상을. 그럼 토지 가격이 높다. 이것을 지가고 현상이라고. 지가고 현상. 토지 가격이 높다. 그다음에 경기 변동 배웠네요. 경기 변동 배웠죠? 경기 변동 현상 이런 걸 공부한단 말이에요. 부동산 자체를 공부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가 현상을 공부한다. 그럼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 이것도 26회 때 시험 지문입니다. 26회 때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가 현상이다. 이렇게 나온대요. 시험 지문에. 그럼 부동산 현상은 무슨 말인가? 거기 시험에 안 나와. 부동산 현상은 부동산에서 나타나는 모습. 자, 경기 변동 활동입니까? 경기 변동 현상입니까? 경기 변동 현상. 지가고 활동입니까? 지가고 현상입니까? 지가고 현상. 이거 공부한다는 거야. 그럼 부동산 현상이 무슨 말입니까? 시험에 낸다 안 낸다? 안 내. 그냥 여기서는 부동산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과 뭐다? 현상이다. 그걸로 끝이야. 그럼 부동산 활동은 뭔데요? 활동은 자, 부동산 활동이 무슨 말인가? 이건 시험에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이 뭐가 부동산 활동일까요? 인간이 인간이란 말 할 때마다 좀 이상한데 사람이라 그러면 기분이 안 나빠요. 근데 인간이 그러면 기분 나쁘거든. 저 사람이 그러면 기분이 안 나쁜데 저 인간이 그럼 기분 나쁘죠? 그 희한하잖아요. 그거 희한하죠. 저는 그걸 느껴요. 왜 사람들이 저 인간이 그러면 싫어할까? 근데 저 사람이 그러면 별로 안 싫어한다고? 저 인간이 그럼 뭐 저 인간? 그럼 싸우지 나서 사람이 부동산입니다. 대상으로 어떤 행위를 해요. 행위. 이 전부를 부동산 활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이 뭐냐? 요거는 20년 전에 시험에 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행위를 부동산 활동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됐습니다. 중개사는 인간 맞죠? 그렇죠? 그럼 부동산을 대상으로 무슨 행위를 합니까? 중개 행위를 합니다. 그게 부동산 활동입니다. 그때는 부동산 활동인데 그것은 중개 활동이라고 그래. 그럼 이제 감정평가사가 부동산을 대상으로 감정평가를 행위를 합니다. 그것도 부동산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행위를 부동산 활동이라고 그래. 활동. 그럼 주택관리사가 이 주택을 관리합니다. 빌딩 관리사가 빌딩을 관리합니다. 그게 관리 활동. 전부 다 부동산 활동.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행위는 부동산 활동이라 하는데 이제 이름을 붙여주는 거지. 중개사 가면 중개 활동, 평가사 가면 평가 활동, 관리사 가면 관리 활동 이렇게. 그러면 개발업자가 부동산 개발업자가 이 토지다 아파트 이렇게 건축한다. 아파트 개발한다. 그것은 무슨 활동? 개발 활동. 그죠? 그럼 투자자가 이 부동산 산다. 투자 활동.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거 봐봐요. 중개, 감정평가, 관리, 개발, 투자. 이걸 배우는 거야, 우리가. 이걸. 투자론 배우죠. 그다음에 개발 배우죠. 관리 배우죠. 감정평가 배우죠. 이거 한다는 거야. 이거. 수요 공급 현상, 수요 공급 활동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배운다는 거야. 이거. 그러면 결론은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그 자체가 아니고 부동산 활동과 뭐다? 현상이다 그 말이야. 그럼 이제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 이런 뜻이야. 이 책에는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그 말이야. 이 책을 공부할 거니까. 되셨죠? 자, 그러면 부동산 활동의 뜻을 내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가볍게 보게요.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있겠네. 주체. 자,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어떤 행위를 한다. 이게 부동산 활동입니다. 주체는요? 인간.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인간인데 공적 주체, 사적 주체, 제3섹터 이런 게 있다는 거야. 그럼 공적 주체는 국가 가는 거, 지방자치단체 가는 거, 한국토지주택공사 가는 것을 공적 주체라고 한다고. 그럼 여러분 땅에다가 아파트를 건설했다. 주택을 지었다. 사적 주체했다 활동. 저 제3섹터는 요 공적 주체하고 사적 주체가 같이 하는 거. 이것을 제3섹터 이렇게 불러요. 요거는 그냥 가볍게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고, 야, 이렇게 내지 않아요.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뭡니까? 인간입니다. 이러고 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게 있다는 게 이렇게. 자, 부동산 활동을 구분할 때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공적 부분, 국가가 하는 것을 공적 부분이라고 하고, 민간이 하는 것을 민간 부분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중개사 협회에서 감정평가 협회에서 하는 것을 전문 협회 활동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역시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럼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부동산 활동은 국가가 하는 게 있고 민간이 하는 게 있고 그 말이야. 그럼 국가가 할 때하고 민간이 할 때 중요 포인트가 달라진다는 거야. 그러면
요 민간이 한다면 그러면 형평성을 추구하느냐 효율성을 추구하느냐 그 말이야. 그럼 형평성이란 말은 골고루 잘 삽시다. 이게 형평성이야. 그러면 민간이 여러분 땅에다가 여기다가 건물 짓는다. 그럼 옆 사람하고 형평성을 추구합니까? 효율성을 추구합니까? 효율성.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 얘도 28회 때 시험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28회 때 이렇게 한다고. 부동산 활동은 세 가지 부분이 있다. 정부 부분, 사적 부분, 전문협회 부분이 있는데 요 민간 부분이 사적 부분이거든. 그 민간 부분의 활동은 형평성을 추구합니까? 효율성을 추구합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럼 뭐다? 효율성. 자, 됐네요. 네. 자, 그러면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나왔으면 객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지. 객체는 뭘까요? 부동산. 자, 이렇게 했잖아요.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를 부동산 활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주체고 부동산이 뭐요? 객체, 대상이죠. 그 부동산 활동은 뭘 대상으로 한다?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객체가 나오죠. 객체는 부동산이야. 부동산. 봐요. 객체가 부동산이라고. 객체는 부동산인데 요거 이제 속성하기 전에 부동산 활동의 객체는 또 쓰네요.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여기에 부동산 활동. 그러면 주체, 객체 이렇게. 그러니까 부동산이니까 부동산 활동의 객체는 대상은 부동산입니까? 그런 거 시험에 내지 않는다고. 자, 요 위의 말이 좀 중요성이 있는데, 자, 지금부터는 부동산 활동의 속성 좀 공부할 건데요. 이 속성은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부분은 체계라겠는데 이 부분은 출제 비중은 떨어진다고 했어요. 근데 이 체계에서 부동산의 성격은 중요하고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 무슨 뜻일까? 속에 있는 성질을 속성이라고 해요. 속성, 특성에도 상관없어요. 특성에도. 그러면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 10가지가 제시돼요. 10가지가 제시되는데 이걸 전부 다 외운다 그러면 안 돼요. 부동산 활동은 윤리적으로 해라. 사기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게 윤리성입니다. 부동산 활동은 감정평가사가 하면 전문가들이잖아요. 중개사가 하면 전문가죠. 전문가의 활동이다 이 뜻이고. 자, 이 부분이 좀 중요성이 있어요. 자, 요 인간이 있고 부동산이 있는데 여기에 부동산 활동이라고 그래요. 그럼 부동산 활동은 이 부동산이 물건입니까? 아닙니까? 물건이죠. 부동산이 물건이야. 그 부동산 활동은 물건을 대상으로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물 활동이야. 근데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사람끼리 사고 팔죠. 사람끼리. 그렇죠? 그래서 대인 활동이야.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은 대인 활동이면서 대물 활동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시험을 이렇게 낸다고.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물 활동이지 대인 활동은 아니다 이렇게 내요. OX, X. 대인 활동이면서 대물 활동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부동산은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맞죠? 못 움직입니다. 못 움직여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부동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반드시 현장에 임해야 돼요. 그래서 임장 활동이라고 그래요. 임장 활동은 왜 임장 활동입니까? 그래서 부동산의 특성, 부동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 그다음에는 이제 공간 활동이고 장기적 거래고. 토지가 공간입니까? 아닙니까? 공간이잖아요. 토지 공간. 토지는 공간, 위치, 환경, 자연, 공간 그랬잖아요. 그럼 부동산 활동은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토지가 공간이다. 그래서 공간 활동이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부동산은 영속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할 때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생각해라. 이것을 장기적 고려 그랬습니다. 그럼 부동산 활동 속성이 여러분 책에는 지금 몇 개 나왔어요? 10개 나왔어요. 10개. 10개 다 기억하지 마요. 기억하지 말고 요거. 대인 활동이면서 대물 활동이다. 그다음에 임장 활동이다. 임장 활동은 부동성 때문에 그렇다. 여기까지 연결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공간 활동이면서 장기적 고려가 무슨 뜻입니까? 생각.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할 때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라. 요 정도 기억하시는 겁니다. 몇 페이지 하고 있습니까? 5페이지 상단. 됐나요? 예, 됐습니다. 자, 그 밑에 조그맣게 기출이라고 나왔네. 기출.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어떻게 시험에 출제했는가 기출 보게요. 기출. 여러분 책에 있어요. 기출. 자, 그럼 부동산 활동은 대물 활동이지 대인 활동은 아니다. OX. 대물 활동이면서 대인 활동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거니까. 자, 부동산 현상 이거 필요 없습니다. 부동산 현상이 무슨 말인가? 어떤 게 부동산 현상입니까? 절대 내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제 필요 없는 거고. 그 6번 부동산에게 접근 방법. 연구 대상. 5번 연구 대상. 이거는 지금 하지 않습니다. 6번 부동산의 접근 방법 역시 이번 순환에 하지 않습니다. 7번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 역시 이번 순환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장을 넘겨봐요. 넘기면 6페이지에 뭐가 나와요? 무슨 표가 나오죠? 거기 타이틀이 8번 한국 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부동산업의 분류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럼 지금 체계를 공부하고 있는데 체계에서는 총 8가지 사항을 공부하는 거예요. 체계에서는 총 8가지. 어떻게 8가지냐면 첫 번째 부동산에게 정의, 그 다음에 성격부터 해서 8가지인데 8가지 중에서 제가 지금 5번, 6번, 7번 공부하지 않았죠? 그럼 5, 6, 7은 중요성이 떨어지니까 그래. 그래서 이 다음 순환에 반영하는 거야.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시간에 공부했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추순자가 아니다. 부동산학은 추순자가 아니다. 그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야. 자,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 됐으면 추순자가 아니다 됐으면 뭐 이거 부동산학 연구 대상은 활동과 현상이다. 그럼 활동에서는 사적 주체, 공적 주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동산 활동의 속성, 속에 있는 성질은 대인 활동, 대물 활동, 그다음에 임장 활동, 그다음에 공간 활동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간 지금 저하고 거의 1시간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를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죠. 왜 잘못해요? 하나만 딱 넣고 외우면 끝납니다. 그러면 될 텐데 제가 주제주제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딱 하나 했잖아요. 첫 번째 시간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부동산의 성격 뭐가 아니다? 추순자가 아니다.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것만. 그러니까 그거를 딱 써놓고 외웁시다. 그러고 끝내야 되는데 제가 주제주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수업을 잘못하고 있잖아요. 아니 딱 하나만 하면 되는데 다른 거 설명했으니까 부수적인 설명했으니까 그 설명이 밑바탕이 돼요. 실제로 설명이.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시간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거 가볼게요. 한국 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부동산의 분류가 있어요. 얘는 제 생각에는 별표 2개 반입니다. 2개 반. 그러면 이제 제가 별표 3개짜리는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거고 제가 별표 2개 반 했거든요. 나올 확률은 있는 거죠. 그럼 얘는 매년 나온 게 아니라 제가 별표 3개라고 말하는 것은 최근 10년 동안 7번 정도 나오는 거야. 그럼 거의 여러분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은 거고 얘는 매번 나와서 제가 별표 2개 반을 준 게 아니라 나올 시기가 됐으니까 제가 별표 2개 반을 준 거예요. 그럼 이거는 암기하셔야 돼요. 그냥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자 산업을 분류해. 산업을 여기 국가가 이렇게 정해놓은 거야. 산업을 분류하는데 그게 한국 표준산업 분류가 있다고. 그럼 한국 표준산업 분류에 부동산업 분류도 있고 농업 분류도 있고 수산업 분류도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 표준산업 분류에 따라서 부동산을 분류하면 이렇게 분류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걸 암기하셔야 돼요. 시험 볼 때까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시험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다음 중 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부동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래요. 그럼 여기 해당되지 않는 걸 찾는 겁니다. 해당되지 않는 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고. 자, 부동산업을 나누면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하고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이렇게 나눠요. 그럼 최근에는 이렇게 냈다고. 다음 중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 아닌 거 그래요. 그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 아니면 여기를 찾으라죠. 여기를. 답이 여기였어요. 부동산 관련 서비스 아닌 게 답이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이게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됩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암기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암기하냐면 오늘 집에 가서 이걸 다 암기해봐요. 된가 안 된가? 안 돼요. 짜증만 나고. 그래서 다 외우지 말고 오늘은 혹시 이걸 처음 접하신 분도 있을 건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부동산업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하고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이렇게 나눠진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라고. 그럼 내일은 학원 안 나오죠? 안 나오잖아요. 그럼 내일은 요렇게는 그렇게. 그다음에 토요일 날은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 그렇게 해야만이 오래 남는 거야. 그럼 오늘 가서 이거 다 외워봐요. 내일 이 기억이 있는 거 없는 거? 없어요. 없으니까 무조건 오늘은 이렇게 2개 나눠준다. 이렇게. 그리고 내일은 또 이렇게 나눠준다. 이렇게 하시면 돼. 예? 그래서 특징을 하나 볼 건데 좀 이따 다시 보고 특징 볼 건데 여기 마지막에 세세 분류 이렇게 나오죠? 요건 필요 없어요. 뭐 세세 분류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니까. 그러면 부동산 임대업은 몇 개로 나눠져요? 3개. 자,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이죠? 3개. 자, 특징 봐요.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맞죠? 그러면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임대하는 게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다시 두 개로 나눈다. 임대업하고 개발 및 공급업하고. 임대업은 또 나눠진다. 몇 개? 세 개.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그다음에 개발 및 공급 몇 개로? 세 개로.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되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은 부동산 관리업과 부동산 중개자문 및 감정평가업. 여러분은 어디 속할까요? 여기. 중개자문 및 감정 여기 속한다고. 근데 요 관리업을 볼까요? 관리업 몇 개로? 두 개로. 임대업,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개발 및 공급,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관리업은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답이었어요, 한번. 다음 중 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부동산업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랬다고. 부동산업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래서 답이 기타 부동산 관리업 이렇게 줬다고. 그럼 기타 부동산 관리업 있다, 없다? 없다. 됐죠? 이렇게. 자, 중개자문 및 감정평가업은 중개 및 대리업. 여러분이 나중에 대리업 할 수 있거든. 대리업.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 자문업, 부동산 감정평가 이렇게 나눠진다. 예, 이건 이제 암기.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다 알려드렸고 이제 이거 잘못했다. 건물이 나왔네. 그럼 여기서 봅시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으니까 부동산업은 두 개로 일단 나눠볼까요? 두 개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오늘 여기까지라고. 자, 그러면 내일은 그러면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부동산 임대 및 개발 및 공급업. 됐죠?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은 부동산 관리업. 관리업이 나오는 순간 기타는 없다. 관리업. 중개 자문 및 감정 평가업. 그리고 마지막 날 이렇게 외우는 거. 여기서 포인트는 먼저 이걸 다 외우는 게 아니라 부동산 관리업은 기타 부동산 관리업이 있다, 없다? 없다. 됐죠? 자, 됐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거의 끝나가고 여러분 눈빛은 이미 지금 졸림이 왔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봅시다. 자, 하고 이제 표준 산업 분류에 따른 부동산의 분류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 부동산업이 있고 여기 보면 뭐 대분류, 중분류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을 분류해 볼게요. 두 개로 나눕시다. 그럼 어떻게 여기 뭐 들어가고? 임대까지만 하면 안 되고 임대 및 공급업 이렇게.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그러면 이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은 두 개로 임대업하고 개발 공급하고. 여러분 부동산 개발이 수요입니까 공급입니까? 공급이잖아요. 부동산 개발 공급. 그래서 개발 공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이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개발 및 공급이 있고. 그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은 관리. 부동산 관리업이 있고 중개 자문 및 감정 평가업이 있고. 그러면 임대업은 몇 개로? 세 개로. 어떻게 해요? 법경기 또 나오면 안 돼. 임대업 몇 개? 세 개로.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법경기 그런다. 처음에는 그래. 자, 임대업 몇 개? 세 개까지 알아. 그거 뭔데요? 법경기. 이렇게 나오. 아무나 법경기 나오면 안 돼. 법경기 나올 때 나와야지. 이건 어떻게 세 개로?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됐네. 그다음에 개발 및 공급,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이렇게. 이걸 5개 T라고 그래요. 5개 T. 이런 것을 5개 T. 건물인데 건물이 나왔잖아. 5개 T. 5개 T입니다. 선생 5가 아닌 것 같아. 그래. 5가 아니고 그러면 T 그냥 T. 자, 관리업은 중요한 것은 기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중개자문 및 감정평가 안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뭡니까? 중개 및 대리업 여러분이 하는 거. 그 다음에 투자 자문업. 그 다음에 감정평가업. 이렇게. 됐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에 부동산학의 체계를 공부했는데 체계에서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체계에서 총 8가지 이상 나왔죠? 두 가지만. 저 볼 때마다 하나씩만 알고 가면 돼. 하나씩만. 저 볼 때마다. 그러니까 한 주에 하나씩 알고 가면 된다고. 앞으로 저하고 여러분이 시험 볼 때까지 몇 번 보냐면 25번에서 25번 정도 볼 거라고. 그럼 25번 볼 건데 저 볼 때마다 하나씩 알고 가면 25개 알고 가는 거예요. 어쩔 때는 하나 더 알고 가면 한 30개 알고 가는 거야. 30개 내용. 그럼 30개 알고 갔는데 근데 60점 밑으로 갔다. 그것을 영어로 미라클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저를 볼 때마다 하나씩 알고 가면 된다니까. 많이 필요 없어. 막 공부를 복잡하게 한다고 많이 한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그다음에는 올해는 부동산의 결혼은 작년보다는 쉬워요. 그런 패턴을 보인다고. 작년은 어려웠어요. 작년에 이제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보면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수험생하는데 어렵게 느껴진다. 왜? 자주 출제하지 않았던 것을 출제했던 거 그래. 자주 출제하지 않았던 거. 그래서 어렵게 느껴진 거지 내용이 엄청 어렵고 그러지 않고 우리가 60점 맞는 시험이잖아요. 작년에 부동산의 결혼이 80점 맞기는 어려웠어요. 근데 60점 맞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60점 맞는 시험이니까 저를 볼 때마다 하나씩 알고 가면 되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 2개 알고 가자고요. 부동산의 성격 뭐가 아니다? 추순자가 아니다. 그거 하나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 표 알고 가면 되잖아요. 그럼 중간에 했던 거 대인 활동이다, 대물 활동이다. 그것은 부수적인 거라고. 요 두 가지만 알고 가면 되지. 자, 두 가지 마지막이니까 이번 시간 마지막이니까 요거 다시 한번 해보게요. 나는 집에 가서 할 거야. 집에 가면 또 하지도 않잖아. 여기 사자고 지금 집에 가서 하지도 않잖아. 집에 가면 핸드폰을 봐야 되고 TV 봐야 되고. 그러니까 공부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미 끝난 거야. 공부는 학원에서 한다. 집에 가서 공부한다. 그러면 그것도 끝난 거야. 집에 가서 공부한다. 그러면 시험에 높은 점수가 안 나와. 그러니까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가는 거야. 집에서는 뭐요? 집안이라는 거라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공부한다고 계속 책 펴놓고 그러니까 아저씨가 싫어하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아저씨가 회사 일을 집에 가져와서 주말인데 어디 나가지 않고 회사 일을 한다 해봐. 얼마나 짜증나겠는가. 여러분이 마찬가지야. 이제 공부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집안도 깨끗이 해놓고 공부를 하면 그래도 아저씨 괜찮은데 집안은 지저분하지. 공부한다고 책은 저기가 있고 여기가 있지. 그러면 아저씨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가는 거야. 학원에서. 집에 가서 공부하지 말고 제발. 예. 자, 봅시다. 다시 요거 알고 와야 되니까 자, 부동산업을 분류합니다. 부동산업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예, 최근에 제 31회 때 가장 최근에 했는데 31회 때는 이거 부동산 관련 서비스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렇다고. 그럼 여기 있는 게 답이야 이렇게. 그럼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두 개로 임대업하고 개발 및 공급업하고 자 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관련 서비스업은 그다음은 관리업하고 중개 자문 및 감정 평가업하고. 그렇죠? 그럼 임대업 몇 개로? 세 개로.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 세 가지.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관리업 나왔습니다. 폭탄. 관리업. 기타가 없다. 여기 한번 답. 요거 한번 답. 다음 중 표준 산업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거. 기타 부동산 관리업. 그게 답. 기타 부동산 관리업은 없다는 거. 중개 자문 및 감정 평가. 제가 이거 PPT 안 넘길 겁니다. 자, 첫 번째 중개 대리업. 두 번째 투자 자문업. 세 번째 감정 평가업. 된다니까. 그러니까 집에 가면 기억난다 안 난다? 안 난다. 그러니까 집에를 가지 말아버려라. 됐잖아요. 뭐 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정확히 10분 쉬었다가 7페이지 갑니다. 되셨죠? 예.